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했던 얘기랑은 조금 다른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이 이제 대선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은 이륜차 정책, 대한민국 이륜차 정책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안들을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이륜차가 제대로 관리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행정적으로 그렇고요. 면허체계 그렇고요. 매우 불합리하고 매우 낙후되어 있는 관리체계 시스템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다치거나 혹은 그 세상을 등지거나 하지 않아도 될 라이더들이 굉장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한 40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근데 궁금해지게 된 건 뭐냐면 과연 대선 주자들은 200만 명의 라이더들 모터사이클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고 있고 뭐 생업에 종사하든 아니면 뭐 출퇴근으로 뭐 모터사이클 사용을 하던 이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지금 모터사이클 쪽에서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나? 고민은 해봤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륜차 등록 대수만 180만 대고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이륜차의 정책이 있는가? 지금 그 대선 캠프에 각 후보들의 대선 캠프에는 대한민국 이륜차 행정체계라든가 면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있는가?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혹은 알고는 있는가? 이런 문제를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륜차의 면허체계입니다. 대한민국 이륜차의 면허체계는 뭐 다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을 만드는데 이제 일본의 도로교통법이 근간이 된 걸 제가 알고 있고 모터사이클 부분도 거의 그냥 갖다 베꼈고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법이 바뀌죠. 그러면서 그나마 우리보다는 관리체계가 조금 뭐 일본 쪽에서는 또 말이 좀 다르고 뭐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 아니냐라고 해서 불만도 많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관리체계가 좀 강화돼 있죠.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륜차 면허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륜차 사망자 수를 늘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도로 여건이라든가 실질적인 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공적인 교육기관, 안전교육기관이 사실상은 그 기능을 하는 게 면허시험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도로에 나가려고 하는데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스킬은 돼야 넌 도로에 나갈 수 있고 사고가 안 날 수 있어. 라고 기본적으로 그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 그 시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면허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뭐 선진국의 면허 체계는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실제로 법제처에서도 그 조사를 다 해놨더라고요. 저도 제 책을 쓸 때 그 법제처의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면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사실상 뭐 필기는 뭐 한 2시간 이렇게 또 공부하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실기를 보면 크랭크 라인 하나만 통과를 하면 사실상 면허를 줘요. 뭐 현로 이런 것도 뭐 지나가고 S자 지나고 막 그러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륜차 정책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륜차 라이더를 보호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시험체계라고밖에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시험체계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부분들
이 교육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러면 그 크랭크를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돈만 주면은 시속 300km가 넘는 그런 바이크를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도로에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종 보통 면허를, 뭐 수동 면허를 따던 자동 면허를 따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상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그냥 주게 돼 있죠. 그걸 허락하게 돼 있죠. 완전히 다른 객체의 운송수단입니다. 조작법이라든가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행 특성이라든가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도 대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사망률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의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면허 제도입니다. 뭐 캐나다 같이 뭐 학원에서 마스터들에게 한 달 정도 그 수료를 하지 않으면 뭐 보험비를 다 받아요. 시험을 뭐 볼 수는 있지만 그 마스터들한테 안 받아도 볼 수는 있지만 보면 거기에서 학원에서 정식 학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보험료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행시험이라든가 도로주행시험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뒤에서 정말 라이딩이 가능한가 바이크를 타고 공무원이 가서 본답니다. 실제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사람인가. 자동차 뭐랑 똑같죠. 노무현 정권 말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뭐 그 자동차 면허를 따면은 주동거를 이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퀵서비스 양성화 방향 뭐 이런 부분 나왔는데 이명박 정권 되면서 쑥 들어갔죠. 그러면서 면허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율이 막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요. 그 이명박 정권 때에 정말 간단한 시험을 보고 도로에 나온 그 운전자분들이 약간 함량 미달된 운전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고를 발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다시 면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됐다고 했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점점 더 까다롭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면허 체계를 간소화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실행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 이륜 자동차의 면허 체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륜 자동차 정비업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센터 뭐 이런 걸 내잖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륜차 관련된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뭐 자격증이 있고 뭐 시설 뭐 기준이 있고 이러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하려면 자동차 그 정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터사이클 정말 안전에 직결되는 모터사이클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격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업을 할 수 있고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날부터 나는 오토바이 정비사예요. 모터사이클 정비사예요. 그러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라이더가 정비불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한다고 해도요. 그런 관리 체계가 없으니까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륜 자동차 하시는 분들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라이더들하고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무런 자격증이나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륜차 정비를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는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전에 이슈가 돼갖고, 뭐, 들어가네, 마네, 뭐, 가네, 마네, 그리고 저하고도, 뭐, 다른 단체하고도 또, 이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설전이 벌어졌고, 제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륜차 진입 금지를 하고 있었던 노들길이 뚫렸습니다. 이륜차가 지금 이제 다닐 수 있죠. 당당하게. 그게 뭐 사실 이륜차를 배려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뭐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인도가 있거나 이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세측이나 이런 데 쪽에서요. 그런데 양재대로는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동차 전용 도로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륜차는 못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후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륜차가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200만의 라이더들이 여기에서 표심이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한 두 개 국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님들께서는 모터사이클을 타보신 적이 있는지, 외국의 모터사이클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잘 신경을 안 쓰실지도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율,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장기적으로는 뭐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뭐 추후에 방법론적인 문제겠지만 뭐 배기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륜차를 운영하시는 라이더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모터사이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해서 안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륜차 행정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각 대선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수도권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1차적으로는 요건이 안 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요건이 안 되는 데는 이륜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말기에 퀵서비스 양성화를 위해서 뭐 실사를 벌이고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쑥 들어갔죠. 이명박 정권 때 되면서 이게 쑥 들어가고 계속 퀵서비스 문제를 답보 상태에 놔뒀죠. 퀵서비스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소화물의 운송에 지금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다 불법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명백한 직업으로서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마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죠. 노무현 정권 때 양성화 시키려고, 일본처럼 양성화 시키려고, 일본에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퀵서비스 뒤에 이제 그 박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의 안전, 뭐 그리고 그 면허 체계,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너무 낙후됐다는 거예요. 퀵서비스의 양성화, 모터사이클을 이용한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양성화 방안,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계속 불법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선자차가 요 근래에는 됐지만 그 전에는 안 됐었고요. 그것도 보상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퀵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막 이런 거 안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렇다고 사회에 필요 없는 그런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대통령 후보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끝으로요, 제가 라이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더가 아닌 분들한테도 특히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보거라는 생선을 먹습니다. 보거라는 생선을 먹는데, 이 보거라는 생선에 굉장히 독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보거의 독이요, 이 치료제도 없답니다. 이게 보거의 독을 먹으면 치료제가 없대요.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비싼 값에 보거라는 생선을 먹어요. 영양가도 많고 뭐 맛도 있고요. 굉장히 고급 요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거를, 그렇게 무서운 독이 있는 보거를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은 보거의 독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있는지, 알에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다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제거하는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그 제거를 하는 전문가를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맹독이 있으나 얘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팔죠. 그리고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1년에 보거로 인해서, 보거 도구로 인해서 중독돼서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 무서운 보거 독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걸 제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리해서 팔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보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요리를. 저는 모터사이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터사이클에는 독이 있어요. 그쵸? 신차가 외부로 나타나 있고, 덩치가 작아서 부딪히면 운전자의 이제 부상률이 높고, 사실입니다. 모터사이클에 대한 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거 독을 제거하듯이 모터사이클의 독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모터사이클의 독을 제거하는 전문가들은 과연 있는가? 국가에서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가? 그러면 모터사이클이 없어질까? 대한민국에서.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터사이클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독을 제거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 독을 제거하고 아주 경제적이고 편리한 운송수단인 모터사이클을 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낙후된 채로 놔뒀을까? 190만 대 정도의 이륜자동차 등록차 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저 스포츠 이게 큰 배기량을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대배기량, 레저 쪽으로 타시고요. 단순 출퇴근이라든가 생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저배기량 125cc가 한 180만 대 정도가 돼요. 제가 봤을 때 모터사이클이 이렇게까지 낙후된 행정체계를 갖고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건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요, 요번에 표심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제가 고민을 하다가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모터사이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을 내건 사람한테 투표를 하자. 그러면 적어도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라이더분들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고요. 저도 반드시 투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사력을 다해서 대선 캠프에 전달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라는 라이더의 표심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이더분들에게 지금 저를 비롯한 모든 라이더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퍼날라주시고 가능하다면 대선 캠프에 많이 게시물로 퍼날라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륜차 문화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종화였습니다.